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과의 미국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가장 커지고 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에너지 수입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빨리 이제 개통이 돼야 될 것이고,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던 마지막 유조선이 이제 얼마 전에 입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것은 없다라고 보면 이제부터 허리띠를 확실히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대규모 폭격을 연일 진행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이제 잘 버티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을 상륙시켜서 주요 핵심 거점을 장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됐던 건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미국 해병대, 항상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미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이제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데, 미국 해병대가 지금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본 이제 사세보항을 출발한 해병 전투단이 지금 이제 거의 이란 근처에 갔습니다. 크게 이제 세 척에 나눠 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LPD, 그리고 나머지 한 척 뉴올리언스, 이렇게 세 척에 이제 나눠서 해병대들이 지금 이제 이란 근처까지 거의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더 이제 병력들을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해병대가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이제 해병 이 전투단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다시 지금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제11 원정 전투단이 지금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 항에서 이제 출항하는 이제 선박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포틀랜드 함이 이제 출항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HD 복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떠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LSD 이제 콤스톡이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함정이 있는데, 이 콤스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 한 10년 동안을 이 퇴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역도 아니고, 그냥 계속 수리, 장기 수리, 유지 관리, 요런 명목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다로 나가서 지금 이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지금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탈탈 긁어 모아서 지금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러시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간에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 6,700명 정도가 이제 미국 본토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동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런 이제 전투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선박들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피어헤드 같은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선이죠. 그래서 원래 그 유명했던 병원선 메시인가요? 이제 그 함선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그 대타로 뛰고 있는 이제 함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차량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로로선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병력,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부터 이동하는 병력 합하면 이제 4단급 병력이 지금 이란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병대라는 병력은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규 육군처럼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도서지역, 섬 이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략 기동부대로서 이제 해병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이제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해병대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허를 찔러서 어딘가를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뒤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소수의 병력으로서 전체적인 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대다.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 체제, 자체적으로 육해공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해병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딘가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서로가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란은 이제 매우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곳에 일개 사단 병력이라고 해도 사실은 풀어놔 보면 이제 표도 안 나죠. 그러니까 어딘가 가장 핵심되는 지역에 투입을 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어디에 상륙을 시킬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지도에 대략적으로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지역에 있는 이란의 거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란의 목줄을 쬐기 위해서는 저 한쪽에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 뺏어가거나 사실 이제 둘 중에 양자택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섬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여러 섬들을 미국 해병대가 연이어서 점령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패턴이 근 80년 만에 이제 반복이 되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섬으로는 이제 페르시아만 저 한쪽에 있는 이제 하르그 섬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일단은 강습 상륙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장거리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력은 중간에 어디선가 내려가지고 헬기라든지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서 강습 상륙을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저 안쪽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르그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 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부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격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미국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륙을 하고 점령을 하는 그거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섬을 계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섬이라는 지역은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보니까 보급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제 바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해권, 제공권, 그리고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포병이라든지 상대방의 공격 사정거리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하면 섬은 점령했지만 별로 이제 멀지 않죠. 육지랑. 그러니까 이란군이 이제 육지에서 공격하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어를 못할 거면 상륙을 시킨 다음에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이제 그러한 전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 지도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지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이 시칠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너무 전진 속도가 느리니까 이 안지오에다가 상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방어전을 펼치고 있던 독일군의 허를 찌른 것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한 거죠. 일단 상륙은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정도 방어 면적은 갖춰놨지만 이 전선을 넓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해안에 옹기종기 미 육군이 모여 앉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 없이 주변에다가 온갖 포병을 집결시켜가지고 이제 마음껏 두들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열차포, 사실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초반에 몇 번 쓰고 쓸 데가 없어서 놀고 있던 이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안지오에 있는 이제 미군을 실컷 때리면서 아주 미국을 괴롭혔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섬에 상륙을 해서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어떻든 이란의 뭐 석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마비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륙했던 병력들이 계속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극력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은 어디냐라고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라고 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경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요 중간에 보면은 섬들이 이제 몇 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그레이트 툼부, 그 다음에 레서 툼부, 뭐 이런 섬들이 이제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섬들은 영유권 분쟁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보시면 이쪽에 UAE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가운데 있는 섬들이 누구 것이냐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UAE와 이란이 오랫동안 지금 한 벌써 한 50년 넘었죠. 한 60년까지 안 되겠다. 50 몇 년 동안 지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트 툼부, 그 다음에 레서 툼부, 그러니까 뭐 큰 툼부, 작은 툼부 이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부무사, 이렇게 이제 세 섬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 섬 모두 다 현재로서는 그 이란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971년부터니까 이제 만 55년째 지금 이란이 점령을 하고 있고, UAE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넓혀보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섬들을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을 좀 달래줘야 돼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섬을 점령한 다음에 UAE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뭐 노 땡큐 라고 할 리는 없죠. 아 땡큐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섬 중에 하나 또는 다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벌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세 섬 같은 경우는 UAE와 계속적으로 이제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섬 하나, 이제 아부무사 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대공 미사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군사 기지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잘 방어된 섬들을 미 해병이 피로 점령을 했던 뭐 타라와라든지 그 이오지마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헬기라든지 수직 이착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은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저 한쪽에 있는 하르그 섬보다는 UAE와 분쟁을 벌이는 이 섬 세 개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UAE에 경고를 했어요. 이 섬들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경우에 보면은 UAE 이제 대표적인 항구 도시 라스 알카이마를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견제 태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섬들 같은 경우는 방어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공격은 용이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거점 확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을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점이냐라고 생각하면 아쉬운 면들이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확실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앞에 있는 가장 큰 섬인 이제 캐슘 섬을 이제 또 타겟으로 잡을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슘 섬은 이제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144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 면적의 이제 2배를 넘는 대단히 큰 섬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 사실 이제 엄청난 이란으로서는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캐슘섬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지역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큰 도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냥 민간인들만 한 10만 명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만큼 여러 가지 방어 시설도 이제 잘 갖춰진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슘섬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뭐 수원지,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뭐 사단 병력을 상륙시켜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팔루자 전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캐슘섬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에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대표적인 항구인 반다라 아바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여러 가지 물류도 확실하게 이제 말려서 죽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좋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가 크게 세 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하르그 섬, 그 다음에 호르무즈 살짝 안쪽에 있는 UAE와 이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툰부 섬,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이제 캐슘이라고 하는 섬, 요 세 가지 옵션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뭐 셋 다 공격을 이제 하면서 주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 점령을 해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점점 전선을 넓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력을 아마 분산시킬 그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 가지를 이제 점령을 확실하게 해놓고 교두보로 삼을 이제 그런 지역을 선택하느라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도를 보면 이 캐슘섬 같은 지역을 뭐 공격을 하면서 이 반데라 아바스 요 항구 앞에다가 미국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기뢰를 부설하는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다로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상륙 작전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제 예전에 여러 번 상륙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해병대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도서, 이렇게 김포 쪽 해가지고 이제 2개 이제 해병사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상륙작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즉석에서 할 수는 없고 충분한 이제 준비가 이제 필요하죠. 준비라는 것은 주변 지역을 두들기고 상대방을 이제 헷갈리게 해서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최종 순간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동원한 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뭐 탱크 킬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탱크는 잡은 지가 한참 되는 이제 A-10 공격기가 최근에 이 호르무즈 주변 지역에서 이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도 이 주변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A-10 공격기가 날아다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A-10 공격기 같은 경우는 아음속기입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속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탑재하고 있는 이제 30mm 기관포로 하나씩 지상의 목표물을 파괴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탑재하고 있는 이제 미사일로 하나씩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제 그러한 공격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공격 그 제공권을 장악했다라는 보장이 있지 않으면 투입하기가 매우 이제 곤란한 이제 그러한 공격기인데, A-10이 지금 이제 이 지역을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의 제공권 그리고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지금 미국이 뭔가 다음 작전을 위한 전초전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A-10 공격기가 날아오는 그 지역이 매우 먼 지역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해야 되는 지역은 이쪽이에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쪽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현재는 이쪽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에서 이쪽까지 날아와서 공격을 하고 다시 귀환하는 이러한 패턴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바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르 이런 쪽에 있는 이제 기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지금 이제 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란의 일단 공격에 대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뭐 허용을 해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러한 이제 공격 작전이 실제로 이제 시행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령은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이제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을 점령한 다음에 지속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안정적으로 개통을 해서 앞으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요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드론 뭐 여러 가지 타격 무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50년 동안 아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뭐 도상 계획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실병력을 통한 뭐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치러왔기 때문에,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타격하기가 확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에 따라서 지금 해병대가 이제 도착을 하고 추가 병력들이 이제 계속 속속들이 이제 지원을 할 텐데, 아마 전체 병력을 이제 일단은 대기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 들다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뭔가 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시기는 아마 4월 한 1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때까지 이제 현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대치하는 이런 국면이 될지 어떨지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음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 쉐일 오일을 통해 가지고 석유는 자급하지만 이걸로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묵직한 중진류들을 수입을 해 가지고 주로 디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이제 펴왔죠.
하지만 이제 캐나다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수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있는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그럴 필요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도입하는 원유의 양을 지난 1970년대부터 최근 2025년까지 표시한 양이에요. 한때 많이 도입할 때는 하루에 200만 배럴씩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만 배럴도 안 돼요. 한 2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에 1,400만 배럴을 생산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이제 뭐 30만 배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생각을 좀 바꿔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신경을 쓰게 된 계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죠. 미국은 이제 비행기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유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은 항공유를 외부로부터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가장 미국에 항공유를 수출을 많이 하느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그 항공유 중에 상당수는 또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지금 23일, 24일 아마 이번 주 말쯤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과 더불어서 중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죠. 석유류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만들고 있는 이제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그리고 뭐 등유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유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것까지 이렇게 쓰는 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200일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용을 제외하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온전히 갖고 있는 거는 60일치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중동을 출발한 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못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교통이 일단 가격이 뛰거나 심지어 비행기 운항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면 되지만 항공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 뭐 이를테면 저 밑에 있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게 단순히 자기네 이제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자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정유산업들을 정유소를 돌려가지고 뭔가 자기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의 이제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란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는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쪽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캐슘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캐슘섬에서 조금 더 호르무즈 해협 앞쪽으로 좀 나오다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락이라는 섬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요 섬이 이제 라락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라락섬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톨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섬인데 이란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해상 톨게이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당 뭐 200만 달러 정도를 납부한 배만 이제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배들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했지만 중국 배한테도 돈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지난번에 이제 환타님이 말씀하셨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인데 자관 없는 살림 털어가지고 이란한테 돈을 지어준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배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셨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관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제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제도화할 이제 이러한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척당 이제 200만 달러 그러면 야이씨 뭐 날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 가치가 이제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 돈만 내면 통과할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돈 낼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국제 이제 통항로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배들이 상대방 영해지만 여기를 통과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지난 80년 동안 이제 운항을 해왔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역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질서가 만들어졌던 것은 미국이 1945년 이후에 전 세계 바다를 지배를 하면서 이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가 자기 앞에 어떤 특별한 이익,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 다니는 배들한테 삥을 뜯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기반한 전 세계 무역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란이 위안화로 그리고 우리한테 돈 내면 통과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이제 세워왔던 근본적인 질서를 이제 해치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쓰는 해상 공공재라고 하는 이 어떤 물건을 이제 특정 국가가 사유화, 이걸 국유화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관, 그러한 일들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야, 이거는 선 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7개 이제 미국 동맹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야, 그거는 선 넘었어. 너희들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로는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대국 배만 막을 거야. 그러면 우리 편은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도대체 어느 나라는 통과할 수 있는 거야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란이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통과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못 해야 되나요?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란이 이제 갈라치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관심 깊게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거죠. 만약에 이란의 시도가 성공을 했다. 해상 톨게이트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지역을 자기들이 영유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 통제권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게 정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과 분쟁을 빚어오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남중국해죠. 남중국해는 거대한 바다인데 그 바다를 중국은 우리 거니까 들어오지 마, 통행하지 마, 라고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어떤 이런 시도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했다. 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중국해에서 똑같이 우리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뭐 해병대를 동원하던 아니면 더 강력한 공중 능력을 동원하던 기타 등등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통항을 재개를 시키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의 물리적 파워는 대단하다라는 것을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보여줬던 현실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의 약점은 무엇이고 미국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것은 치르고 있는 당사국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머리를 쥐어짭니다만 이것을 잘 지켜보는 주변 국가들한테도 여러 가지 기회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어떤 대결, 그 이면에서 잘 지켜보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판 말로 지금 동원되고 있는 미 해병대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전술과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전쟁이 과연 어디로 갈지 좀 더 깊은 그리고 더 멀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